연하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3살의 여자입니다. 사귀는 시절부터 남자친구네 집은 1년에 10번의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기에 결혼 후 어머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2개의 상을 연결하여 음식 준비를 했고 제사를 지내지 않던 집에서 자란 저였기에 처음에는 새롭고 신기했지만 매번 반복되다 보니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제사도 많은데 가족들도 워낙 많아 생신이고 명절이고 하면 거의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모였습니다. 또한 아버님은 아가, 요즘 시대는 같이 안 사니까 전화는 무조건 3일에 한 번은 꼭 줘라 라며 신신당부하셨고 저는 착한 며느리이냥 저녁 9시가 되면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3일에 한 번이었지만 제가 전화를 하지 않는 날에도 매번 전화를 하시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셔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라며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해준 것도 없는 집이 왜 그렇게 많이 바라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일과 살림에 시댁까지 신경을 쓰니 맘도 몸도 힘들어서인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댁에서도 아이를 바란다며 늘 이야기하셨고 저 혼자 마음이 급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여 우리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드디어 노력한 결과 끝에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너무 행복했지만 시댁의 행사 및 제사는 늘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임신을 하니 남편이 이전보다 더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탐탁지 않아 하시며 나 때는 임신해도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다 했다. 그래도 애들만 잘 낳어 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엄마, 뱃속의 손자인데 예쁘게 좀 봐줘 하면서 능글맞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달까지도 장을 보고 제사 음식을 해댔습니다. 어머님은 다음 달에 낳으니 그때는 몸조리 해야 하니까 오지 말아라 나 혼자 아마 라고 이야기하셔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한 달 뒤 아이는 예정일에 맞춰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처음 출산이다 보니 많이 서툴렀고 정신없이 살아갔습니다. 출산하고 2달이 되어갈 때쯤 어머님께서는 연락이 오셨고 이제 몸 괜찮지? 장볼 리스트 문자 남겼다. 내일 장 봐서 와라. 하며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출산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나이도 있는 상태로 아이를 출산한 탓에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붓기 또한 빠지지 않아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요. 몸 괜찮아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제사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애 낳는 게 벼슬이니? 우리 때는 애 낳고 일주일도 안 쉬고 시댁 어른들 식사 준비하고 다 했어. 나도 다 겪어봤는데 뭐 너만 힘든 척이냐. 헛소리하지 말고 장 봐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의 모진 이야기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던 모습을 알기에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집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고 남편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사 이후 집으로 와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내 엄마지만 진짜 모질고 못됐다. 나 이제 제사 안 지낼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어머님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남편이 제 전화를 뺐더니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분간 엄마 전화 받지 마. 내가 받으라고 할 때까지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남편이 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희 뒷담화를 하셨다고 하네요. 애를 혼자 낳냐는 등 이야기하셔서 듣던 남편도 그만하라고 말한 뒤 제사 끝나자마자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둘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할아버님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고 의견을 물어보니 나는 안 갈 거야. 당신은 가고 싶어? 되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안 가는 제사에 제가 왜 가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고, 아니, 나도 가기 싫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가지 말자, 내가 말할게. 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일이 되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렇게 제사가 없어지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후 어머님께서 우리 둘을 집으로 오라고 연락 주셨고,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앉으라며 이야기하시더니 너네가 조상을 열심히 안 돌봐서 너네의 삶이 안 피는 거다. 우리도 너네 잘 되라고 제사 지내는 거지 너네는 왜 그렇게 너네 생각만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 제사도 정도껏 하고 해야지. 솔직히 이 사람 몸 안 좋은 거 알면서 닥달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시면서 너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닥달했니? 애 낳고 한 달 뒤면 몸 다 회복되잖아. 얼마나 내가 너를 봐줘야 하니. 한 달 쉬고 장 보는 게 뭐가 힘들어. 다들 그렇게 해. 너만 힘든 척 하지 말아라. 나는 결혼하고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출산 전에 제사 하루라도 빠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계속 억지 부리시면 저도 힘드네요. 그렇게 제사가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저는 조상덕 볼 생각도 없고 따지고 보면 제 조상도 아닌데 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야기 듣자마자 화가 났는지 뭐야 하면서 제 뺨을 쫙 하고 때렸습니다. 이런 일로 뺨까지 맞으니 번쩍 정신이 들었고 저도 순간 욱해서 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놀라 쳐다보았고 남편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은 너무 좋은데 어머님이 제사에 이렇게 목을 매셔서 나는 못 살겠어. 당신이 선택해. 나는 며느리 뺨 때리는 어머님과는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집에 와서 난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제사 안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왔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일체 가지 않았고 남편 역시도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어머님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잘못 걸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건너 들으니 아무도 제사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어코 어머님 혼자 제사를 준비하다가 디스크로 인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제사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